제보자는 카캐리어 트레일러의 운전자인데요. 앞에 가던 화물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꽝!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연속도 70도로입니다. 화물차가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아이고. 앞에 카고 차량 급브레이크 밟는 거를 보고 저도 이제 급제동했지만 이제 뭐 속도나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한 거라 이렇게 완전히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박았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차가 엄청 급하게 급제동했어요. 왜 그랬는지 앞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앞 트럭인데요. 잘 가고 있죠? 앞에 버스가 멈추고요. 저 승용차가 아이고 버스 뒤에 멈춰야 되는데 바로 옆에 큰 트럭이 오는데 여길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놀래서 급제동하고요. 그때 저 차는 얼른 쏙 빠져나가고 뒤에서 팡. 어허, 저 차는 괜찮았나요? 저 승용차. 그 앞 차량은 비조촉입니다. 그냥 무사하게 그냥 그렇게 통과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앞에 받았던 이제 카고 차량은 현재 그 공업소에 입고돼 있고 뭐 수리비로 봤을 때는 한 800만 원 이상 견적이 나오지 않았나. 이번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은 전면부가 심각하게 파손돼 약 6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회사에 수출되어 있는 트럭들은 자처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그때는 자처보험이 없습니다. 저 몽땅 다 내 돈으로 고쳐야 될 텐데요. 아이고. 정말 큰일이네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으로 얘기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초기에 사고 났을 때 당시에 이제 저희 측 보험사에서 한 8대 2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고 있을 때 이제 많은 케이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를 항상 큰 과실로 보니까요. 저희도 이제 그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보자와 승용차 사이에서 제보자를 80, 승용차를 20으로 얘기하는군요.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다시 한번 정지했잖아요. 보시겠습니다. 녹색 신호? 이때 황새로 바뀌네요. 하지만 제한속도 70이고 대형 트럭이기 때문에 멈추기가 어렵죠. 여기서 아무리 빨리 급제동하더라도 도저히 정신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딜레마 존이라고 그러는데요. 신호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적색 신호로 바뀌기 직전 교차로를 통과한 제보자. 하지만 사고를 피하기 위한 앞차의 급제동을 피할 수는 없었고 결국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승용차는 옆으로 쇼 빠져나가고 제보자가 희생양이 된 거네요.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의 잘못을 좀 더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저 위험한 끼어든 저 승용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슬아슬하게 따라서 끼어들었죠. 블랙박스 없을 때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의 잘못을 더 크다고 해왔지만 이제는 블랙박스로 어떤 상황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저 원인 제공했던 승용차의 잘못이 최소한 50% 또는 그 이상 되어야 옳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는 운전보다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매너 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던 제보자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보시죠.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요. 택시 하나 지나갔고요. 당황합니다. 그런데 평온해 보이는데요. 이런 뭐야? 건너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상대차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너무 황당해요. 당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았는데요. 좌회전을 하면서 교통섬과 충돌한 상대차 중심을 잃고 만 겁니다. 저는 신호 대기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서 있었고 그 차가 왜 그렇게 급하게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좌회전을 하는 도중에 이제 사고가 났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과속으로 좌회전하다가 차가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 신호가 황색불이 막 끝날 때 신호 막 바뀌려고 그럴 때 얼른 가야지. 그럼 역시 그때도 얼른 가야지니까 빨리 가는 거죠. 속도 때문입니다. 좌회전은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신호가 지금 끝나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가야지 하다 보니까 급하게 돌면 이렇게. 속도가 빨랐군요. 급하게 돌면 차가 튕겨나갑니다. 원심력에 의해서요. 이 사고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차의 100% 잘못이죠.
다행히 제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다는데요. 근데 뭐가 궁금하신 건가요? 많이 당황스러웠죠. 일단 무보험 사고가 처음 있는 사고였고 되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고 차는 수리해야 되고 내부도 치료해야 되는데 특히 무보험 렌터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주도. 운전자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렌터카를 빌릴 때 당연히 보험이 다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인 배상이 반드시 무한 배상이라는 거 확인해야 되고요. 대물 한도가 크게 돼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나 혼자 운전할 때는 내 이름만 쓰면 됩니다. 하지만 같이 갔던 친구나 가족이 같이 운전할 때는 제2운전자 이름을 반드시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생 처음 무보험 사고를 경험한 제보자. 상대방과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데요. 아직 새 차인데 사고가 나니까 저 차 이제 수리해도 장부장도 많이 날 테고 아무래도 짜증이 좀 많이 났죠.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저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는 대인 배상이 시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위로금, 위자료 명목이죠. 그것까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합의금이 산정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합의서 쓸 때는 반드시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 가로 열고 자기 부담금, 렌터카 비용, 경락손해 등 가로 닫고 으로 얼마를 주고 합의함.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냥 합의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 처리가 받았어? 내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은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사고 발생 후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안전운전의 첫걸음입니다. 지난 6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앞서가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해버리는데요. 사고 차량은 당시의 피해 상황을 알려주듯 처참하게 파손됐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사고의 충격이 짐작되는데요. 네.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 그날의 사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1시 40분쯤에 저희 부모님이 고속도로에서 이제 주행 중이셨는데 뒤에서 음주 상태의 과속 차량이 그냥 그대로 저희 차량을 들이받았고 어머니가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세요. 한순간에 처참했던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만 아들. 아들은 당시 사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다음에 정확히 저희 차량이 어디서 얼만큼 가고 어떻게 멈췄고 당시 어머니가 왜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거를 알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자기들이 이제 확인을 아직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하셨는지 그랬더니 그것도 확인을 안 한 상태고. 담당 경찰의 미흡한 수사에 결국 아들은 직접 사고가 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차량 내부에 그대로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 근데 왜 확인을 안 했을까요?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상황에 대처할 겨를도 없이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아들이 발견한 블랙박스 영상엔 당시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 차량 여기 있네? 그럼 가해 차량은 어디 있지? 어디 있나 찾아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못 찾았으면 가해자한테 다시 돌아왔잖아요. 당신 차 어디 있냐? 확인했어야 되는데 차 2대가 붙여서 사고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차 한 대가 없으면 어디 있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초동 수사가 매우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사실까지 밝혀진 가해자. 이에 유족들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을 때 면허 취소 수치인 0.143이 나왔어요. 윤창호법이나 이런 법들이 생긴 것은 이런 저 같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려면 어쨌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이 무거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한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몇 잔 안 마시면 괜찮겠지? 이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에서 누가 단속하겠어? 그리고 술 마신 지 좀 시간 지났으니까 술이 좀 깬 것 같아? 절대 안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한 집안을 풍비 박산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음주뺑 소니 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자세가 더 절실할 뿐입니다.